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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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죠? 드디어 내일 저녁이면 어찌 될지가 나오네요. 오늘은 별일이 없다면 횡보로 끝이 날 것 같은데 선물 시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안 보이지만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만들고 다시 오름세인데 채권 시장도 아직 큰 변화는 없고 내일 모든 게 결정이 되겠죠. 저번 영상에서 다른 쪽 조사를 보여드렸는데 2023년에 40% 이상의 S&P 500이 마이너스 10% 이상이 될 거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드렸는데 다른 쪽도 한번 봐야죠. 블룸버그가 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가 2023년 주식이 평균 10%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40%가 하락을 한다고 보고 있죠. 10% 이상 상승도 한 25% 정도 있긴 했습니다. 운용사들은 70%가 상승을 보고 일반 투자자는 25%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겠죠. 보통의 사이클을 보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7개월 전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고 경기 침체가 끝나기 6개월 전에 회복을 합니다. 물론 지난 경기 침체 기간은 모두 다르지만 S&P 500은 올해 1월에 정점을 찍었죠.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많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안 올 수는 없죠. 지금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저축률이 최저점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일을 하러 고용시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쳇바퀴죠. 그러면 실업률은 줄어들 거고 소득은 올라가고, 경기 침체라는 건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을 채울 수가 없어야 하는 건데 이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 소비가 안 되고, 그러면 기업 매출이 안 나오고, 고용 인원 감축을 하고, 중앙은행과 정부는 또 경기 부양을 하고, 그러면 소비가 다시 늘고 기업 매출이 나오고 고용 인원이 늘어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어차피 사이클은 계속 된다. 이런 사이클 중에서 큰 사고가 하나 터지면 자산이 붕괴가 되는 거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버블이 꺼진 거지 대부분의 자산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2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났던 자산의 값어치가 내려온 거지 이제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이제부터 되는 상황인 겁니다. 보면 미국 소득인데 대부분의 통계에 따르면 소득은 5에서 6% 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날아오겠죠. 한국만 봐도 5억 하던 아파트가 12억 이상 올랐었는데 이제 한 7억 정도 내려온 거죠. 물론 일부 영끌족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분들의 부담은 엄청나겠지만 그냥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청약 미달과 분양이 안 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확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금리 더 올리면 안 된다, 많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많죠. 보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종목인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TQ, 마소, 구글, 나스닥 한 배, 속스, S&P 500 한 배, 아마존 그런데 구글까지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3X는 TQ와 속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매수한 걸 보면 역시 테슬라를 많이 사셨고, 속스과 TQ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숏도 많이 사셨고, 정확하게 FMC 기자회견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롱인지 숏인지. 전체적인 추세가 비슷하니까 제 레버리지 종목만 이야기 드리는데, 유프로를 보면 이번 주에 정해지겠죠. 이 행보장이 레드박스를 탈지 아니면 블루박스로 들어올지.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레드박스는 예전부터 있었죠. TQ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 예상밖에 못하죠. 하지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 결과 보시고 매매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CPI 수치와 파월의 이야기를 예상해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건 그야말로 도박이죠. 속슬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0월 저점을 깨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10월 저점을 1차 바닥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고, 채권 시장이 더 안 좋아졌다면 코로나 저점은 아무것도 아닌 상상도 못하는 숏이 나왔겠지만 우선은 안정화가 됐고 지금은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죠.
저는 영국발로 시작해서 일본과 중국의 환율 개입, 미국채 대량 매도 등 그 시점이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이라고 봅니다. CPI는 내려올 텐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는 있지만 파월은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기준금리가 3월부터 시작해서 4%라는 거는 정말 급격히 올린 거기 때문에 파월의 이야기처럼 이게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건 이제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장 붕괴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이 사우디와의 회담에서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걸 논의하고 있어서 미국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솔직히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유일하게 잘 보는 채널이 전인구님 채널이거든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많이 보시겠지만 혹시나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